예, 준비 없는 강자, 주식 강자, 다른꼼입니다. 이전에 5일선 얘기했죠. 예, 5일선은 변한다. 이평선은 변해요. 예, 그래도 모든 지표는 변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동평균선 값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무슨 숫자를 쓰는 게 좋을까요?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야? 오늘 날짜가 화요일, 예, 새벽 5시 14분 19초예요. 그러면 514를 쓸게요. 5시 14분이니까 아주 말 된다. 예, 514. 의미 없어요. 514. 자, 이렇게 넣어서 확인 눌렀습니다. 514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종목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동평균선 값이 크면 클수록 제가 더 맞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뭔가 선을 타고 가는 것이 보인다. 선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뭔가는 이 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네. 사실 저 분석 기술에서는 이렇게 깨져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강의를 제가 좀 말을 놔야 돼요. 이게 존댓말을 쓰면 이제 이전에 강의도 드렸지만 무슨 뭐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존댓말 쓰면서 가능하지만 수학 같은 거는 존댓말 쓰면서 하면 강의 진행이 좀 어렵거든요. 말이 길어지니까 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야지 명확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이 올라타는 거 이렇게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면 분석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선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이런 선은. 예. 가령 우리가 60일선을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60일선이 밑에 있어요. 선이. 예, 선이 있어요. 60선을 아예 넣어버릴까요? 지금 시간은 장기 이동평균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주려고 잠깐 세는 거예요. 60선 쓸게요. 60선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찍었다, 만약에 올라가면은, 60일선을 지지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60일선을 지지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건 지지받은 게 아니죠. 지지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뜻도 또 중요하다는 거야. 이동평균선이 60일선을 딱 찍고 나간 게 지지받은 거예요. 진짜로. 이게 모르겠어요. 외부는 그렇게들 뭐 대충 하겠지만 제 사이트에서는 제 멤버들은 반드시 찍고 나가거나 바로 1호가 2호가 정도, 예, 그 정도에서 뭐 반등이 나갔다든가 해야지 그게 지지받았다로 표현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요 밑에 저점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선이 있으면, 자 지우고, 선이 있으면 이 선을 이렇게 건들고 가야 돼. 위에서 돌아가. 이게 지지받은 거야. 이게 지지야. 보통 인터넷에서 차트 기법도 지지와 저항을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 보면 자세히 들으면 지지나 저항을 많이 얘기해요. 또 어떤 예를 들어서 강사라고 그럴게요. 저도 강사지만 지금 강사지. 어떤 강사는 지지와 저항선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된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를 잠깐 말이 샌 거예요. 지금 장기 입평 시간에요. 저항을 중요시하는 거는 여기서 매매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법이 나오는 거예요. 즉 밑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찍고 나가줘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찍고 깨지면 찍은 것도 아니고 깨지고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수없이 제 영상 보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장기 입평 이동평균선 시간이에요. 이게 61선 지지받았다? 논할 수 없어요. 예.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손실이죠. 그죠?
이런 거를 아주 국어 공부하듯이, 국어 공부는 말 토시, 단어, 이런 거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주식은. 그 정도로 정밀하고 치밀해요. 예. 그래야지 매매법이 나온다. 자, 다시. 아까 이게 514였죠.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이렇게 써볼게. 903으로 써볼게. 여기 19시 06분인데 1907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910으로 써볼게요. 19시 10분 초니까 910 엔터. 자, 또 바꿨어요. 장기 이평선일수록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뭔가 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주봉으로 볼까요? 아니, 주봉 필요 없고. 만약에 지금 여기 써있는 1933분 19분 35초에요. 걔를 넣어볼게요. 1940초 19시 19분 40초. 좋아. 1940을 넣었어요. 장기 이평선을 쓰면 쓸수록 더 그렇게 보여요. 타고 가는 것처럼. 예, 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지표 삭제. 자, 내가 요렇게 좋다. 요거 딱 강의하기 딱 좋다. 이동평선을 걷어요. 일봉상. 자, 선을 걷는데 약간 빨간색 반투명으로 걷게요. 자, 나는 2000선을 2000선 썼다 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는데 파란 걸로 썼어요. 이제 빨간 걸로 표현을 할게요. 좀 꼼꼼히 이렇게 설명드려야지 오류가 없어. 골든크로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이런 원리예요. 그죠? 골든크로스 위치를 표시할게요. 여기도 골든크로스죠. 그죠? 여기도 빠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골든크로스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골든크로스예요. 확대시킬까요? 일봉입니다. 선은 어느 선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네, 여러분들이 선은 어느 선을 써도 상관이 없다. 파란색 선으로 쓰겠습니다. 반투명. 자, 선을 걷어요. 뭐 700도 좋고 400도 좋고 여러분들 생일을 써도 좋아. 선을 거보세요. 듣고 딱 지나갔어요. 이렇게. 네? 지나갔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된 위치 여기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 골든 크로스가 된 위치에서는 이후에 다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이거 강의 올려드렸잖아. 예. 그지? 이후에는 다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예. 반대로 깨고 내려가면 다 하락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즉 이동평균선의 어떤 선을 깨서 하락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 선이 어떻게 지나가든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좀 작게 해서 한번 더 밑으로 가볼게요. 예.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갔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골든 크로스가 된 위치에서는 상승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후에 그죠? 여기 그죠? 여기 그죠? 그죠? 여기는 돌방이 아니니까 그죠? 지금 보시는 위치에서 보면 각각의 위치에서 보시면 검정색 그 위치 다음에는 다 상승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죠? 장기평선일수록 더 그래요. 장기평선일수록 더 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은 400선을 쓰던 500선을 쓰던 관계가 없어요. 예. 숫자를 쓰려면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예. 이건 제 카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만능선이 있다 그랬어요. 만능선. 이동평균선 하나를 쓰면 그게 뭔가 작용을 해야 돼요. 쓰는 선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33선, 38선을 많이 쓴다고들 하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5, 10, 20, 60, 120을 쓰지만 특히 21선을 많이 쓰지만 외국은 33, 38선을 쓴다고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원리에서
앞에 얘기했듯이 5일선은 일주일선이거든요. 예, 이 문화의 차이야. 우리나라는 21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보조지표에는 21선이 가장 많이 쓰여요. 예. 모든 보조지표에는 21선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21선은 1개월선이고 5일선을 쓰는 이유는 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주식 쉬잖아요. 일주일 동안 변화를 보기 위해서 5일선이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이 많죠. 우리나라는 월급이 많지만 이제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까 5일선에 대한 거는 지금 앞에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예. 결론은 뭐냐면 장기 이평선을 쓰면 쓸수록 숫자가 클수록 뭐냐면 그 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 앞에 강의 드렸듯이 깨고 내려갔다 이게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깨고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주식을 버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게야. 요런 지금 보시는 요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 이게야. 장기 입병선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보여요. 타고 가는 것처럼.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선이 타고 왔다가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타고 왔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설명한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타고 갔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고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또는 지지받았다 의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61선이던 장기평선이면 선이 이렇게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타고 왔어. 그러면 맞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안 타고 왔다면 이 선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류이기 때문에. 이 선을 만약에 타고 가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봤듯이 만약에 이동평선 썼다, 지지받았다, 그러면 이런 선이 거져야 되는 거야. 이 선이 만약에 이렇게 거졌다,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지지받았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나갔다, 지지받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에 뛰어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토막토막 내드릴게요. 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